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자, 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아무래도 1호기가 지난 일주일 공백을 특집이라는 말로 퉁치려나 봅니다. 경남 도민일보가 지난 11일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날 창간 기획으로 22살 경남 도민일보가 만난 20대라는 기획을 내놓았습니다. 네, 저희 뉴미디어부에서 기획을 준비했고요. 먼저 당신 삶은 시속 몇 킬로미터입니까?를 묻고 여기에 이제 응답한 20대 44명 설문을 받아서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풍부한 답을 보내준 20대 세 분을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맥에서는 3회에 걸쳐 경남 도민일보가 만난 20대 인터뷰를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무슨 세대, 어떤 세대 이렇게 규정부터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마주보고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 그런데 오프닝이 좀 딱딱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아니야. 드는데. 네네. 인터뷰 3개 오프닝 같은 거 쓸 거거든. 아, 네네. 다 이거 따로따로 계획이 있군요. 네네. 이거 따로 녹음하려면 대본을 다시 써오든지. 네네. 아, 그 덧붙일 게 뭐 있겠습니까? 앞에 한 이야기에 완벽했습니다. 아, 네네. 그래? 피곤하나 혹시? 아, 네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지금. 김민경, 진주, 24세. 이름부터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민경이고요. 네네. 지금 진주에서 취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원래 고향이 진주이신 건가요? 아니요, 고향은 부산인데 아, 부산이시군요. 이제 대학교를 네. 진주로 와가지고 네네. 여기서 계속 생활하고 있어요. 아, 부산 어디신가요? 부전동이라고. 그럼 압니다. 예. 저 부산 삽니다, 제가. 예. 부산에서 매일 출퇴근하시는 네. 분. 예. 진주까지 출퇴근하신다고요? 네네네. 어, 네네. 다음에는 또 40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처음 드렸던 질문이 네. 당신 삶의 속도는 시속 몇 킬로미터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속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제가 취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다른 분들도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혼자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네네네. 철학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던 와중에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네. 언론사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취준 이야기 잠깐 나와서 말인데 지금 네.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네. 저기 오프라인에서 그런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보통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스터디나 네네. 이런 걸 좀 더 많이. 이제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도, 네. 네. 그러면 저기 답변해 주셨던 그 속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그 이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삶의 속도는 지금은 현재 0km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되게 성인이 되고 나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네. 다른 뭐 알바라든지 네. 학점은 학점대로 열심히 하고 네. 뭐 서포터즈 학생회 공모전
다른 계약직 프리랜서도 한번 네네. 해봤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대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다시 돌아가겠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정도의 열심히 노력과 했다. 네. 그런 열정을 다시 불태우라 하면 못 태울 것 같다라고 얘기할 네네.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열심히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성취감도 계속 꾸준히 있었고, 네. 또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또 한 번 더 자극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네. 제대로 된 성과가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죠. 누가 옆에서 너 제대로 가고 있어, 이 길 잘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모든 게 다 이제 저의 주관대로 제 생각을 가지고 네. 계속 진행해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제 속도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속도라는 이제 질문을 딱 단어를 봤을 때 네. 제일 떠오르는 게 자동차였어요. 네네. 네, 제가 운전면허를 따기도 했고 네. 몇 번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속도하면 자동차가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네. 이제 자동차로 비유해봤을 때 계기판이 고장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내가 어느 속도로 가고 있다는 어떤 계기판 없이 고장난 상태에서 0이라는 상태에서 가고는 있는데 속도를 잘 모르는 속도가 상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아. 내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 네네. 멈춰 있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잖아요. 예. 네네. 분명히 내가 어디론가 달리고 있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게 밖에서도 봐도 그렇고 안에서 봐도 그렇고 네. 계기판은 0을 가리키고 있어서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달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된다든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어떤 꿈에 다가섰을 때, 네. 이제 그때서야 20대를 돌아보거나 지금을 돌아본다면 네. 지금부터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도착을 했으니 내 속도는 이 정도가 되겠구나 하고 얼추 계산이 알 수 가능한. 있을 뿐, 네.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고는 있지만 아직 몇 킬로인지는 모르는, 네. 그래서 0킬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그동안 그 성취감을 느꼈었고 속도를 알았을 때 그때 겪었던 일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20살 딱 되고 이제 네. 고등학교 때부터 결심하던 게 있었어요. 네네. 성인이 되면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네. 최대한 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성인이 되자 네. 생각을 해서 딱 고등학교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시작해서 네. 정말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네. 선생님도 하고, 선생님은 어떤? 네, 학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요? 네네. 네네. 사회과목 학원 선생님도 하고, 네. 건축 관련해서 이제 파일 정리하는 알바나, 네네. 그 상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네. 네. 저희가 방송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네, 서브웨이에서 네. 서브웨이 카페 같은 데도 알바를 해봤고, 네. 북카페나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네네. 학점도 나름 이제 4점대 이상을 어.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네. 이제 학생회도 1년간 하면서 이제 네. 단대 전체를 어.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진행하고, 홍보나 네. 포스터 같은 것도 직접 만들어서 네.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네. 공모전 같은 것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네.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프로젝트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제 대상이나 최우수상 같은 네. 그런 상들도 여러 번 받아봤고요. 네. 진짜 네. 네. 그냥 저의 과거를 네. 그냥 반대로 딱 뒤집어 놓으면 저는 아예 제가 가지 않은 길. 그러니까 제가 N극이라면 S극, 그 S극이라면 정도. 네. N극. 네. 그럼 그냥 저는 왜
아르바이트도 안 했는데 학점은 그 모양이었는지. 저도 사실 4점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학기 더 하면 될까? 그 혹시 뭐 아르바이트 경험 많으시잖아요. 네네. 아르바이트 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화가 난다든지 뭐 그런 경험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알바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진상 손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네네.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네.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같이 일하던 분과 이제 약간 좀 트러블이 컸던 적이 있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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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다 가족이시고, 네, 네, 이제 저는 알바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이제, 최대한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이제 좀 앉아서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보통 한번 알바하면 4시간, 5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네, 네, 다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조금 앉아 있다거나, 네. 그 카페 특성상 이제 네. 손에 물을 묻히게 되면, 네, 네, 손이 트기 때문에 핸드크림을 바른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좀 쉬거나 제 스스로를 이제 좀 다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님이 없을 경우에 네. 저한테 이제 크게 그 제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마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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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한을 너무 많이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알바생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못 드리니까 혼자서 앓다가 네, 네. 좀 힘들어서 나오고 그런 경우도 아. 있었어요. 네. 그 아르바이트가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아마 대부분인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있지만 또 네.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뭐 일을 많이 하셨는지. 저는 일단 생계가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생계를 하면서 경험도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공모전도 네. 본인이 좀 관심이 있는 그 분야의 그런 공모전들 찾아서 이렇게 그 관심이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 아, 네. 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독립심을 좀 길러주려고 네, 네. 이제 뭐 사춘기에 반항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그렇게 불만이면 네 집 가서 살아라 여기는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네, 네.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네. 그때부터 이제 내 집에서 아, 내 집을 좀 빨리 마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집에 대한 개인 공간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컸었는데 네.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오면서 네. 제가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독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도 살고 뭐 자취도 해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학생이다 보니까 월세라든지 나가는 생활비를 걱정 안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 위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취방 상황이라든지 아, 네. 아니면 불법 건축물 같은 데도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어서 아, 네. 네, 이제 제가 또 과가 법학과거든요. 아, 저도 법학 전공.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법학과 같은 과 친구들이랑 같이 네.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가 근처 원룸의 그런 안 좋은 상황들 그런 거에 대한 네. 이제 조사 같은 것들을 프로젝트로 풀어서 네. 이제 보고서를 썼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 최우수상을 받고 상당한 아. 프로젝트네요. 최우수상을 받을 네. 정도면 그 이제네요. 불법 건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제가 건축 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건축 쪽인가 했는데 네. 법 쪽이셨군요. 네. 결국 우리 둘이를 섞어야 네. 이 프로젝트 하나가 되는 학점도 아마 둘이 합쳐야 합쳐야 결국 될까 말까. 네. 어쨌든
엄청 주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그 자기 중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이거를 다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 미움받는 스타일이에요.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했어요. 네. 아, 네. 그리고 진짜 어쨌든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점이 좀 힘든지 좀 있거든요. 일단 제일 원초적으로는 네,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월세라든지 생활비에 네. 네.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치존상에 대비해서 모아둔 돈이 있지만 네.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지 못하게 드는 뭐 교육비라든지 있죠. 네. 학원 강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조금 쫓기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네. 또 주변 친구들의 상황이나 네. 아니면 가족들이 저한테 거는 기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뭐 위로를 받거나 어디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뭔가 대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일단 남자친구가 어, 지금 군대에 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배경음악 힘들 깔아야 때- 되니까 지금. 배경음악. 배경음악을 깔아야 되니까. 네. 힘들 때 이제 전화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많이 응원을 해줘가지고 네. 네. 그거 남자친구는 거기서 그렇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진로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제 개인적인 꿈은 언론 쪽에서 일을 하는 건데 네. 이제 부모님과의 이제 마찰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은 좀 자식이 안정적인 네네. 직장에 들어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공무원이나 음. 공기업 이런 쪽에서 일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타협을 봐서 공기업에서도 분명히 언론 일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MZ 세대란 용어를 뭐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었나요? 지나가면서 듣거나 그러진 않고 보통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단어를. 네. 네네네. 그 본인이 거기에 속한 세대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나요? 근데 보통 본인이 나는 뭐 밀레니엄 세대야, 뭐 나는 MZ 세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네네. 네네네. 그냥 MZ 세대라고 불리나 보다 그 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그런 거는 매체가 세대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보통 언론은 뭔가를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거를 좋아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20대는 어떻다, 30대는 어떻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현상을 재해석하고 싶어 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런 틀이 그 같은 규정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다. 이거는 공감하는데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얘기들이 듣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부당한 일은 참지 않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길 원하는 MZ 세대의 특징. 네. 이 문장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네.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길 원하지 않나? 이게 그렇죠. 네. 20대 그러니까 MZ 세대만의 특징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저한테 사전에 보내주신 걸로 이제 봤을 때 네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 중에서 대표해서 제 생각이지만 대표해서 얘기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역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너네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네네.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각자 사는 태어난 세대들마다의 경제 상황이나 사회 상황이 다 다르고 네. 그 사회 상황에서 자라난 이제 사람들끼리의
각자의 뭐 가치관을 가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이 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불러주는 게 결국에는 우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겠냐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네. 세대든 간에 자기 세대가 겪는 그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그게 그죠, 맞춰서. 그죠. 네, 그 민경 씨 같은 경우에 네. 그 다른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아, 네. 내 세대, 우리 20대가 좀 유난히 겪는 부당함이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네. 다른 세대와 분명히 좀 구별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점들이 있는지. 그런 지점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게 네, 일단 어려운 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취업적인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 봐도 근데 다른 세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네. 지금 기성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베이비붐 세대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뭐 당연히 그런 사회 상황이 경제가 팽창하는 시기에 있어서 취업 고민은 안 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물론 다른 고민이 있었겠죠. 다른 네네. 애환이 있었겠지만 네네. 취업적인 부분에서는 뭐 원서를 넣으면 그냥 골라서 갈 수 있었다고 네,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근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저희는 요구하는 스펙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공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인 입장권이라고 해야 되죠. 그 스펙 원서를 같은. 네네. 그냥 안전적으로 넣을 수 있다는 기준이 한국사 1급을 따고 커말 1급을 따고 토익이 850 이상은 되어야 안정적으로 서류 1차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네. 그것도 문과냐 이과냐 또 전공 계열별로 다르게 뭐 싼 기사를 못 따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제2 외국어를 해야 된다든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인사권자라면은 이런 스펙을 받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요즘에는 또 토익뿐만 아니라 토플이나 토스 같은 것들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아, 네. 점점 요구하는 기본 스펙이 너무 높아진다는 느낌을 많이 그럼요. 받아요. 분명한 거는 저는 참고로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가 취업이 훨씬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그거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분명한 거는 이 정도 스펙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진짜. 네네. 네, 특히 경남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스펙들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또 자격증을 못 따면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하고 본인을 자책하게 되고 주변과 비교하게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깎아 내려가고 네. 뭘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가 생기고 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또 네.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격증 신청하는 데만 비용이 들고 네네. 또 보통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아, 한 번 네. 시험 볼 때 한 그리고 번. 네네. 토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올라서 48,000원이거든요. 많이 한 번 올랐네요. 시험에. 네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4번 시험은 4번 보죠. 정도는 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한 자격증을 준비할 때 적어도 2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자격증 시험 응시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강의를 들어야 듣는 되고. 비용이나 교통비까지 합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네.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고 들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또 다른 점이 있다면요? 다른 점은 또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늘어난 것 같거든요. 네네. 예전에 비해서. 네.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정보 같은 것들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금방금방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네네. 또 전문적인 내용들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전문적인 이제 분들이 그렇죠. 촬영을 해서 네네. 무료로 볼 수 있게끔 올려놓으신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하면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 먼저 찾아보는 네네. 네. 그런 습관이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책보다 유튜브를 많이 보죠 요즘에는. 네.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라던가. 편인가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한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많고 또 사람들이 그런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구별을 요즘에는 정말 잘 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 구분이 돼서 이제 좀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영상이 또 많이 추천을 받고 알고리즘에 뜨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쉽게 정보를 찾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거나 부당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이럴 때 억울하다거나 뭐 아니면 저 화가 날 때 보통 이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20대들이 저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대들이 분노했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듣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화가 날까? 요즘에 제일 이슈되고 있는 게 가상화폐잖아요. 사실 저도 가상화폐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가상화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갖고 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거래를 하고 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네네. 그걸 규제를 하려는 쪽과 이제 보통의 이제 MZ 세대들은 가상화폐로 돈을 조금 넣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건 없으면서 대립이 있는데 네네. 이제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최근에 또 대출도 이제 개인이 버는 거의 50% 이상을 이제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바람에 네네. 내 집 마련도 안 되는데 쉽게라고 하기보다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는 것도 왜 규제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네,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돈 벌려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냐 이런 접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접근은 아니죠. 과세는 하는데 보호는 해주지 않겠다라고 아, 얘기를 네네.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도 이제 네네.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네. 근데 또 그 가상화폐라는 게 네. 뭐 20대들이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네. 분명히 이제 그 위에 기성세대들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이 예, 제 주변에도 오히려 그 세대가 좀 많긴 하죠. 네. 네, 왜냐면 그 기성세대들이 아무래도 여유 자금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시드머니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더 얻을 수 있는 네네. 네, 것들이 많고 네네. 20대들에 비해서 네네. 네. 우리야 해봤자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너는 100만 원 정도 하지 않느냐. 아니, 네, 제가 이제 감을 좀 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랄까 20대들만 하는 게 아닌데 왜 20대들에 초점이 맞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네네. 분명히 네, 규제하는 그 집단 안에서도 분명히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이걸 왜 이제 언론은 20대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풀어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대립 구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예, 저도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남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성별 사이의 갈등 문제도 많이 얘기가 되곤 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험상 어떻는지. 이것도 사는 지역마다 저는 약간 반응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마다 다 반응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남녀 갈등에 대한 그런 토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편이고 네.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네. 요즘에는 남녀 갈등이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혐오를 위한 혐오를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남녀 갈등을 넘어서 이제 서로 그냥 혐오하는 발언들을 많이 내뱉기 때문에 네네. 최근에 말씀하신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줬던 사건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최근에 의대생이 한강에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여대에서 네. 여대 커뮤니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면서 이제 났는데 이거를 왜 그런 남녀 갈등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남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는 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만들어진 기사인지는 알겠네요. 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겠죠. 말씀 들으니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디테일하지 않게 이렇게 두루뭉술 묶어서 표현하기에는 되게 쉽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사실은 이번 기획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던 거고. 네. 그래서 뭐 일단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영혼을 담지 말고. 제가 칭찬을 받아야 뭐 좀 잘 되는 편이라서. 아니 근데 진짜 이런 기획 기사나 이런 20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 주려고 하시는 건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자, 이제 똑바로 해라 이제. 지금까지는 뭐 앞에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지난 시간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지금 한동안은 요즘 이제 그 사회에서 규정하는, 그러니까 주로 언론이 규정하는 20대에 대한 어떤 견해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거기에서 영역을 넓혀서 본인이 실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나 그리고 그 사회에 속한 스스로에 대해서 좀 그런 쪽에 대한 희망, 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금 세대별로에 대한 각 세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었잖아요. 네. 뭐 기성세대나 MZ세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제 생각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저희 MZ세대가 약간 지금 새로 태어나는 2000년대생들이랑 현재 기성세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세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네. 이제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딱 그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에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하고 이제 거의 성인이 되었을 때는 디지털에 적응해서 디지털 세대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현재 2000년생들은 또 수화기 모양의 뜻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 수화기의 뜻이 뭔지는 알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기성세대와 앞으로의 2000년대 세대들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세대들만의 이제 각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윗세대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다. 근데 또 자기 아래 세대들도 이해가 안 된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 때도 분명히 이제 저희가 기성세대의 나이가 되면 똑같을 거란 말이죠. 아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2000년대생들은 이런다. 수화기도 모르는 것들이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좀 무섭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이해를 하고 조금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윗세대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처했던 그런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네. 마찬가지로 아래 세대도 얘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런 관심과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세대들도 이제 그런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진부한 말이긴 한데 아니, 진부하지 어떻게 않습니다. 네네. 이렇게 허접한 질문에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지라면서 놀라고 네네.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뭐 표현 중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하고 그게 네. 있다는 것 자체에서 뭔가 굉장히 네. 우리가 평가의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평가한 게 아니라 평가한 게 아니라 이게 네. 그 은연중에 나오는 어. 단어들이 또 그 사람을 그 이렇게 설명하는 또 하나의 그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실제 우리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마지막 그런 거에 걸쳐 있다라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대화나 이런 이 거에서. 얘기가 네. 그 사실 제가 아는 이제 철학과 언니와 네.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아, 근데 이제 실례지만 평소에는- 철학과 언니는 그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20대입니다. 아, 네. 아, 네. 예, 언니 훌륭하죠. 예. 네, 한 살 언니예요. 아, 1년 네, 네. 이제 그런 뭐 세대 간의 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혼자서 막 이렇게 심오하게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네. 보통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네. 뭐 사람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태반인데 네. 이번에 이 인터뷰 덕분에 네.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서 네.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세대들을 이어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상상도 못한. 저는 하는데.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알겠다. 그러면은 인터뷰 전에 그 부모님께 혹시 당신 네네. 삶의 시속, 속도를 예. 물어볼 네네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강제상은 아니었지만 예. 혹시 네네네. 물어보셨나요? 네, 여쭤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약간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를 이런 심오한 얘기를 주고받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네네네. 네, 저희 되게 네. 약간 힘들었지만 일단 네. 참고 여쭤봤거든요. 네네. 실례지만 부모님은 연세가 대략 66년생 각각 66년생 71년생이세요. 50대. 맞나요? 다 50대. 네네. 네, 이제 부모님 다 답변을 주신 건 아니고 바쁘셔가지고 네네네. 저희 엄마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글로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네네. 진짜 아버지들은 진짜 안 됩니다. 네, 바쁘셔가지고 네네. 아유, 다 그러시죠 네. 뭐. 네, 그래서 길게 이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아, 저한테. 예.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쭉 그 읽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그냥 읽어볼게요. 네. 인생에는 정해진 속도가 따로 없다. 차가 달릴 때 저속으로 갈 때와 고속으로 갈 때가 다르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너무 천천히 달려도 너무 빠르게 달려도 위험하다. 속도를 내야 할 땐 힘차게 달리다가도 힘들면 휴게소에서 쉬어가야 한다. 어떨 땐 신호 위반이나 가속으로 벌금을 물기도 하고 크고 작은 사고가 나기도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앞서가려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지만 인생은 장거리다. 하나의 목적지만 있는 게 아니다. 지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즐겁고 안전하게 완주하려면 주변의 신호나 표지판을 참고 삼아 자신만의 속도와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은 주행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답은 없고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90년 장거리 주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막 출발한 초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라고 길게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로 인터뷰를 해.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머니 닮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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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왠지 오늘 저기 집에 가서 뭔가 생각을 좀 더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삶에 대해서. 그렇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배우네요. 또 뭔가. 네. 되게-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문자 네. 받으시고 어떠셨어요? 느낌이? 예. 저희 엄마가 또 이제 동생이 되게 어리거든요. 네네. 이제 10살인데 네네. 저랑 14살 차이가 나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동생을 이제 일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동생을 재우고 새벽에 이제 그 새벽 감성으로 쓰신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네네. 그 글을 보고 네. 엄마가 평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또 내가 가는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네네네. 조금 좀 조바심을 내는 게 보였는지 네네. 네네. 답이 없으니까 뭐 편하게 네네. 즐겁게 완주하면 네네.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그렇죠. 네. 언유적으로 저한테 이제 네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끝으로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대라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자꾸 규정하려고 해? 우리는 이래. 그리고 이러고 싶어?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좀 담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좀 막 철학과 뭐 윤리 교육과 이런 분들한테만 이제 물어봤거든요. 좀 네. 사색을 많이 하는 분들한테. 그렇죠. 네네. 사색 물어봤는데 3대 사색과 그 얘기를 하다가 네. 그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그 한 명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삶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 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왜 사냐? 단순하게 말하면 왜 너는 사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준생이라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태어나 있어도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살아가는 건데 네. 이왕 이제 태어난 거 네. 죽기 전까지 행복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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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기 전까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네. 최대한 이제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게 뭐 삶의 의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 행복을 위해서 네. 지금에 하고 싶은 걸 참고 네. 또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네. 내 미래의 어떤 모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또 과도해지면 불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 아니면 또는 먼 미래에 행복하게 살고 싶고 뭐 죽기 전까지 아프거나 뭐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어떠한 행복을 포기하거나 참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그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미래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에 네.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또 그 행복한 미래라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예쁜 환상만 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환상을 쫓는다고 지금 내가 행복한 걸 포기해야 하나? 지금 행복해야 되는, 지금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내가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현재랑 미래 사이에 그 행복의 간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행복을 조절한다? 타협한다? 뭐 이런 걸 잘 하면서 살아야, 네. 하면서 살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치지 않고 종전까지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최한석 기자가 인터뷰 선정을 잘했네요. 아, 네. 저는 제가 대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기 스스로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딱 1시간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네네. 네.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네. 다 말한 것 같아가지고. 아. 네네네. 네. 좋네요. 이제 속이 좀 후련하십니까? 네, 진짜 후련해졌어요. 아. 그러면 저희는 예, 저는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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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 그러면 녹음은 일단 여기서 네. 녹음은 그만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네네. 네. 네.